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레스와 윈도우 프로시저를 연결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윈도우 프로시저에서 크레스를 연결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프로시저에서 크레스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결하는 방법은 단일일 때는 별 상관은 없어요. 이런 거죠. 윈도우 하나에 프로시저가 있어요. 그리고 크레스가 있어요. 그런 경우 전역 변수를 쓰든 아니면 이 클래스의 스태틱 변수를 사용을 해서 연결을 하든 어쨌든 일로 다 보낸 다음에 이 클래스의 주소를 이용을 해서 함수를 연결하면 되겠죠. 이러한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죠. 단일일 땐 별 상관없는데요. 이게 단일이 아닌 경우가 좀 복잡해지죠. 창이 여러 개인 경우, 뭐 윈도우가 여러 개인 경우, 그럼 프로시저가 여러 개 있겠죠.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클래스가 각자 하나씩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분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오늘 알아보려고 해요. 단일일 때야 그냥 대충 만들어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개일 경우에는 좀 관리가 필요해요. 특히나 이게 전역 변수로 만들어서 관리하려면 좀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알아볼게요. 먼저 우리가 알아볼 거는 단일일 때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그리고 개념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여러 개일 경우를 한번 또 알아볼게요. 단일일 경우는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아까 클래스의 스태틱을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전역 변수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거를 사용하려고 지금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데모 APP인데요. 이거는 대부분 윈도우 크리에이트 하는 함수들을 여기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루프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 루프도 메시지 프로시저도 여기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윈메인에서 얘를 호출하게 되면 나머지를 다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하는 게 이제 이 APP의 목적이에요. 이 클래스의 목적인데, 그래서 대략적인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필요한 것만 소스로 올려놨어요. 너무 길어서. 그래서 데모 app 생성자에서 만들었을 때 인스턴스에다가 자기의 주소를 넣어줌으로써 나중에 프로시저에서 얘를 스태틱으로 되어 있으니까 불러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전역 변수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얘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프로시저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윈메인하고 프로시저인데요. 윈메인은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윈도우 크리에이트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루프 돌게 돼요. 그러면 프로시저는 여기서 작동을 해요. 여기서 작동할 때 생성을 했기 때문에 생성자가 여기 생성자가 호출돼서 자기 주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스턴스 값을 미리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 프로시저를 호출함으로써 위에 있는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메시지 프로시저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전역 변수를 놓든 아니면 클래스가 어떤 자신의 주소를 가지고 있든 중요한 거는 이 프로시저에서 클래스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이제 창이 여러 개일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지 그걸 좀 알아볼게요. 게임에서는 단일 창을 주로 많이 쓰이는데요. 뭐 여러 개 창을 쓸 부분은 대부분 툴 부분일 것 같아요. 툴에는 창이 여러 개 쓸 수 있겠죠. 툴을 만들다 보면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올려놓은 거니까 한번 내용을 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필요한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윈도우를 만들 때 여분의 메모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분의 메모리가 뭐냐면 윈도우 창 하나당 여분의 메모리, 그러니까 따라 붙는 메모리가 하나 있어요. 40바이트 정도 구성할 수 있는데요. 요때 다 여기 0을 넣었죠. 여기 사이즈 오버 해가지고 롱 포인트의 사이즈를 여기다 넣어줬어요. 요만큼 잡아 놓으라고요. 그래서 여분의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거 잡혀 있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윈도우를 통해서 만들어진 값들이 프로시저에 어떻게 전달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크리에이트 윈도우의 마지막 인자값 요 값을 보통 널로 넣죠. 요건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데모 APP에 주소를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전달하느냐? 프로시저로 전달해 볼게요. 그럼 요
크리에이트 윈도우의 함수를 잠깐 보면요. 이게 크리에이트 윈도우 함수예요.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L파람 있죠. L파람, LP파람. 이걸 보면 타입은 LP 보이드로 되어 있는데요. 크리에이트 메시지일 때 이 L파람을 통해서 이 구조체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프로시저로 전달이 된다는 뜻이죠. 뭐를 통해서? L파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값을 넣어놓은 값을 가져다 쓸게요. 그래서 어떻게 가져다 쓰는지 한번 내용을 좀 볼게요. 예, 내용들은 뭐 이거 소스들은 그냥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 아까 위에 없던 소스들이죠. 프로시저도 똑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달라졌어요. 아까 윈도우 프로시저가 간단했죠. 근데 좀 복잡해졌죠.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아까 요 넘어온 게 있죠. L파람을 이용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있었죠. L파람을 이용해서 크리에이트 스트럭트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구조체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구조체를 이용을 해서 아까 뭘 받았죠? 뭘 받았을 때 그랬죠? 크리에이트 윈도우 할 때 인자값들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LP 보이드 그 주소값을 넣었죠. 그 객체의 주소값을 넣었는데 그 주소값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크리에이트 스트럭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요게 지금 구조체예요. 여기 보면 뭐 메뉴도 들어가 있고 요게 다 뭐죠? 아까 크리에이트 윈도우 할 때 인자값으로 넣었던 값들이에요. 그 값들을 이러한 구조체를 통해서 프로시저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데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아까 맨 마지막에 넣은 게 이 부분이에요. 크리에이트 파람이라는 요건데 요 값이 결과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요? 클래스의 주소를 가지고 있죠. 우린 이 값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받아왔고 구조체로 받아왔죠. 그 다음에 이 값을 다시 크리에이트 파람을 다시 뭘로 이용하냐면 이 주소를 다시 데모의 app 클래스 주소로 연결해 줬어요. 그럼 이 주소를 이제 이거는 크리에이트 윈도우 메시지가 왔을 때만 그 프로시저로 전달되는 값이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일 땐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관해 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여분의 메모리 만들었다고 그랬죠? 여분의 메모리를 윈도우 핸들을 기준으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위저 데이터라는 거를 하나 넣어주고요. 그 주소를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럼 저장해 놓고 이 값을 나중에 다른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개수로 받아오는 거죠. 넣을 때는 set window long poin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분의 메모리에다가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받을 때는 get window long point라는 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윈도우 핸들을 기준으로 요 값을 받아오게 돼요. 그럼 받아왔을 때 그 주소를 받아오게 되죠. 그러면 이 클래스의 주소를 이용을 해서 메시지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방법이 결과적으로 윈도우 하나를 만들어요. 그럼 윈도우 하나 만들면 여분의 메모리가 생기고 그러면 클래스의 주소를 넣게 되고요. 또 역시 윈도우를 만들면 어떻게 여분의 메모리가 생기고 다시 주소를 넣으면 되죠. 그러면 이거를 관리할 필요 없죠. 윈도우 하나 만들면 각자 알아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전역 변수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윈도우 핸들을 기준으로 얘를 연결시켜 줘야겠죠. 복잡하겠죠. 이건 간단하게 처음에 요 원리만 알면 윈도우 생성하는 단계에서 여분의 메모리에다 다 집어넣어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빼서 쓸 수 있는 거죠. 어때요? 이게 편하지 않나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스를 실행해서 한번 볼게요. 소스를 한번 보면 여기 소스죠. 결국에는 이 메시지 프로시저로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이 페인트 메시지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중단점 걸고요. 실행해 볼게요. 실행했을 때 여기 들어오죠. 여기 들어왔을 때 어디서 들어왔는지 보려면 여기서 들어왔죠.
이 클래스의 주소를 받아가지고 메시지 프로시저를 호출했죠. 그래서 여기가 된 거죠. 그러면 이쪽까지 넘어왔으니까 이제 이 클래스의 모든 멤버들은 접근이 가능한 거죠. 보통 이렇게 APP로 만들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죠. 근데 그럼 좀 더 복잡해지고요. 먼저 이건 설명만 하기 위해서 여기 APP라고 연결해 놨어요. 이거를 툴을 만들기 위해서는 윈도우를 기준으로 뭐 상속 관계도 만들어야 되고요. 복잡한 관계가 이어지는데요. 그건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툴에서 창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떻게 프로시저를 연결할 것인지 이 부분을 응용을 해서 만들면 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엔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